오늘은 30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되짚어볼까 합니다. 1975년부터 87년까지 부산에서 형제복지원이라는 수용시설이 운영이 됐는데 여기에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감금과 학대를 당했고요. 또 경남 울주 장업장에서 강제 노역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 검사가 이 울주 작업장의 강제 노역 장면을 우연히 목격을 했고 이를 계기로 수사와 함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 감금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0일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무죄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났지만 법령 위반이 발견됐으니 다시 재판해달라 이런 의미인데요. 형제복지원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회 앞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거죠? 네, 그 농성장에 있습니다. 네, 농성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작년 11월 7일부터 했습니다. 아유, 그럼 1년이 넘었네요. 네. 예, 요즘 날씨도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안 좋죠. 예. 밤에는 어떻게 지내시죠? 추워서. 침낭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침낭에서 주무시는군요. 네.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데 당사자시잖아요. 네. 대표님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는 9살 때 국민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었고요. 예. 동래 국민학교라고 부산에 있어요. 네. 그때 작은 누나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예. 저는 2학년. 예. 12살 누나랑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예. 그 안에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누나가 정신 이상이 돼가는 가정을 목격하면서 살았고. 예.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은 불황인 수용소라서. 예. 보호자가 와야지만 나갈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동광파출소 순경을 통해서 아버지도 이제 강제로 들어오게 됐죠. 예. 네, 그러면서 아버지도 정신 이상이 돼서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84년도 얘기죠. 1984년도요. 예. 예. 아니 근데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왜 어떤 이유로 형제복지원에 수용시킨 거죠? 당시에? 불황아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당시에 불황아셨습니까? 아버지도 있고 학교도 다니는 애가 불황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예. 불황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당시에도 모호했다라고 이야기가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누구나 민주국가에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불황이라고 하면은 다 불황인으로 잡혀가는 구조였죠. 그 당시에. 그럼 그냥 이렇게 동네에 있었는데 갑자기 끌려간 건가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는 흙장난하고 막 이렇게 놀았잖아요. 딱지치기 하고. 그런 아이들 상대로 이제 많이 납치하다시피 잡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납치군요, 납치.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경찰 공권력이 앞장서서 했었으니까. 예. 그리고 그 원장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맡기게 되면은 또 뒤로 돈도 받고. 그리고 내무부에 대한 점수도 받고 해가지고 승진도 빠르고 그랬죠.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어제 이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했는데 그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덤덤합니다. 그냥. 덤덤하세요? 예, 왜냐하면 그 비상상고로 인해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진상규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86명이 울주군 그쪽으로 가서 강제노역하던 그 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 적용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소된 사건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검사님께서 수사를 부산시까지 가서 부산형제복지원까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부산시의 그 지검장이었던 박희태 지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박희태 지검장이요? 예. 그분이 이제 외압을 행사했고 그렇게 해갖고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회의장 했던 박희태 의원 말씀하신 거 맞죠? 예. 전국회 의장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음으로 인해서
그 부산 영재복지원 사건은 애초에 수사조차 못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적으로 그 감금은 무죄로 이렇게 선고를 내리지만은 예. 형제복지원 사건은 4,500명 가까이 수용돼 있었던 그것을 폐쇄를 시켜버려요. 예. 그랬군요. 수사도 안 하고 그 합법인데 그걸 왜 폐쇄를 시키냐는 거죠. 왜 그걸 그냥 묻어버렸는지 그 부분은 그렇죠.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 그렇죠. 비상상고로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특별법 제정을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형제복지원 사건을 은폐하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이 내가 피해자요 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꼭 필요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하고 계신 국회 농성은 비상상고랑은 상관없이 계속 이제 해 나가실 예정이군요. 그렇죠.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는 농성을 접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상고는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 피해 당사자들이 환영하고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가 그리고 국민들이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법령으로서 그 판례로 악용되는 부분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피해자들을. 그리고 이제 검찰도 그 과거사 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시설을 이용해서 힘없는 약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 유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가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못 받으셨겠군요. 진상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 그런 이야기보다는 왜 우리를 잡아갔었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알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이 31년 동안 도대체 내가 왜 잡혀갔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배보상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인생이 31년간 차압당하고 망쳐진 것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잡혀갔었는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정신 이상이 됐고 망가져야 했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제 질문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쌀쌀한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도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문제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